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이 대가로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청귤 판매를 올해부터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출하 시기와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산 수산물이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수출됩니다. 한중 FTA를 활용해 13억 중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자와 함께 불법 체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0,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기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업자들의 인허가 청탁은 물론 공무원들의 인사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4층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5층 높이로 지어 문제가 됐던 공동주택.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5천만 원을 받은 건설업자 A씨가 이 가운데 500만 원을 공무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또 다른 건설업자 B씨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B씨는 건축심의위원과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고 결국 재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건축계획 심의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했고, 실제 그 부탁을 받은 도청 공무원은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는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는 그 건축계획 심의위원 3명에게 그 전화 내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부탁을.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준 공무원들은 대가로 자신들의 인사청탁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현직 고위공무원과 가까운 B씨에게 승진이나 부서 이동 또는 유임을 부탁했고, 실제로 B씨는 전직 고위공무원 등에게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 상반기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2명을 입건했지만 공무원들은 돈을 받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감사위원회에 조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황 증거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업무와 무관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경찰은 건축품 속에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7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시 지역의 축구장 200개 규모의 농지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 소유자 1,018명에게 농지 1,293필지 134헥타르를 1년 안에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땅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주간 정책회의에서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이 자연 녹지를 잠식하고 있다며 난개발을 막는 것이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또 땅값이 싸고 환경이 좋다는 이유로 자연 녹지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원도심이나 읍면의 밀도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 욕구와 투자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청귤 판매를 허용하는 감귤 조례 개정에 나섰는데요. 출하 시기와 기준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귤 판매량은 700톤. 현행 감귤 조례에 따르면 청귤은 미숫과로 분류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청귤을 이용한 가공산업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부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 10일까지 출하되는 청귤은 품질 검사 없이 판매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겁니다. 생산자들은 청귤 판매를 반기면서도 비상품 감귤 단속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출하 시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추석 전후 되면 강제 착색 때문에 논란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땡길 필요성이 있고, 그 성숙 과정을 보면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8월 말 정도로 이게 시기 조절이. 특히 잔류 농약에 대한 기준 없이 판매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청귤로 인해서 제주도 감귤 전체가 소비자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감귤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산 수산물이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잡아 냉동시킨 참조기를 비닐에 담습니다. 진공 포장을 거친 뒤 가공품 품질 검사를 받습니다. 청정제주를 대표하는 수산물 인증 표시도 붙였습니다. 참조기뿐 아니라 고등어와 갈치 등 가공품 560kg이 중국 상하이와 강저우의 대형마트로 수출됩니다. 저희 어민들이 안정된 그 생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산 갈치는 2년 전에도 중국으로 수출됐지만 일회성 판매로 그친 채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 수산물의 주요 수출 시장을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꾸기 위해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선 겁니다. 생산이 많으면 어쨌든 내수만 의존하지 말고 한중 FTA를 이제 체결이 됐으니까 그게 새로운 도약이 발판이 될 수가 있다는 취지 아래 특히 수출 다변화를 통해 가격 안정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40%를 소비하는 중국인들.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수산물 박람회에도 제주산 수산물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 수출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흉기 피살과 10대 자매 성폭행, 최근 제주에서 일어난 강력 사건 모두 불법 체류자가 연루됐습니다. 올해 말이면 불법 체류자가 제주 인구의 2%에 이를 전망인데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 59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던 지난 1월 베트남인 무단이탈 사건. 검찰이 최근 이들의 무단이탈을 도와준 2명을 구속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 사람당 1,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관광객을 모집한 베트남 여성과 불법 체류자 10명을 제주의 한 무밭에서 일하도록 해준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23명의 행방은 찾질 못했습니다.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자는 4년 동안 4배 넘게 늘었고 불법 체류자와 입국 거부자는 15배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2월까지 제주에서 사라진 외국인 관광객만 1,000명으로 지난해 3배 수준에 이릅니다.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갈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수가 제주 인구의 2%에 해당하는 12,000여 명, 입국 거부자는 약 3만 명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관광객 명단을 이틀 전에 받아 입국 전에 의심자를 걸러내고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검찰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미흡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정보 공유라든지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려줘가지고 우리도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줘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지원해달라고 하면 잘 협조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더욱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불법 체류자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가 무단이탈의 통로라는 지적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행복주택 530호가 들어섭니다.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저렴한 임대료로 6년에서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8년 초에 입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회 바다 식목일 기념식이 오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포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해양수산기관 단체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갯녹음 등 바다의 황폐화의 심각성을 홍보한 뒤 해안가 정화 활동과 수질 정화용 흑공 투입 등 다양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30억 원을 투입해 바다숲 조성과 폐조류 투석, 연안 바다목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훈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비판적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으로 학내 갈등을 조장했다며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동료 교수의 징계를 강요한 사건은 교수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감독권자인 제주도도 진상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토평동 도평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59살 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허 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42살 오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서귀포시 동홍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되자 음주 단속 중이던 자치경찰을 매달고 30m가량 운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과수원에 보관 중이던 비료를 훔친 혐의로 74살 현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3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의 과수원 2곳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비료 150포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